네. 예, 저는 경영학과 13학번 신원식이라고 하고요. 경영전략 과제를 지금부터 시작하기 전에 팀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학번 박원찬이라고 하고요. 오늘 토론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생 김정미인이고요. 저도 토론에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졸업생 김희영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졸업생 신현정입니다. 예,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안 봐요. 가장 먼저 그 한국 제목은 한국형 리스크 테이크인데 각자 영상 보셨고 준비 많이 해오셨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럼 먼저 첫 번째 소 주제는 왜 지금 요즘 같은 때 과거 그 박정희 개발연대 기간 때와 다르게 혁신형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학생들은 그러니까 기업들은 왜 혁신을 하지 않고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이런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들은 밖에 이제 나타나기가 드물고 또 왜 쉽게 생각해서 이제 왜 한국 학생들은 왜 공무원, 고시 이런 거에만 이제 목숨을 걸고 또는 대기업에 들어가면 왜 그냥 승진 뭐 이런 거에만 안주하고 편하게 삶을 사는 이런 거에만 안주하려 하는가? 왜 혁신적인 생각들이 내재되어 있지 않나? 이거에 대한 이제 교육의 문제점이라던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그 모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그 신현정 학우님이 편하게 먼저 이런 말한 거에 대해서 먼저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기업을 다니는 사원들이 왜 이런 사원들이나 임원들이 왜 혁신형 이런 생각들을 하기를 멈췄나? 네. 왜 우리나라의 기업 이제 카카오나 이런 기업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가? 왜 대기업 임원들은 왜 향후 100년, 200년 먹거리를 개발하려는 그런 혁신형 이런 마인드가 사라지는가? 그냥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왜 혁신 기업이 사라졌냐 하면 사실상 기회가 많이 없어서 사라진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해. 무슨 기회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다음은 예전에 막 인터넷 생겨났을 때 생겨난 기업이고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스마트폰이 이제 활성화될 때 생겨난 기업인데 네. 그 외에는 뭔가 딱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뭔가 환경이나 상황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혁신 기업이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지 사람의 생각의 문제는 아니다 이건가요? 나는 절대 사람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근데 일가견은 오히려 평범한 사원이라던가 공무원이나 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을 되게 좀 안 좋게라기보다는 약간 좀 그렇게 혁신형과는 좀 반대쪽 위치에 있는 걸 보는 의견들도 많은데 어른들도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공무원을 준비하면은 리스크 테이커가 아니다라는 예, 그렇죠. 사회적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이 왜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는지의 상황을 맥락을 파악하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겠지? 산으로 아니 왜냐면
안정적인 걸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에는 뭐 대기업에 들어가도 내가 열심히 뭐 일하고 뭐 열심히 성과 내면은 뭐 임원으로 승진을 하는 그런 길이 있고 뭐 내가 뭐 사업을 하면은 그런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보장되어 있는데 지금은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내가 여기 30년 다닐 수 있다고 보장받을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뭐 완전히 성공 뭐 예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히트를 친다고 보장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정적인 길을 선택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되게 뭔가 도전의식이 없고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걸 싫어해서 그거를 그걸 선택한 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감사합니다. 그 박원찬 그 학우님은 네. 지금 저희가 알기로 어떤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 당사자로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뭐 사회적 인식 자체가 뭐 서울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뛰어난 애들 아니면 보통 부모님도 사업을 권하지 않고 그냥 안정적인 직장 잡아서 뭐 결혼하는 게 부모님의 보통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의 일환으로서 고시 준비를 하는 거고 또 요즘은 일과 그냥 나머지 라이프의 그 워라밸이 중요한 분리가 중요한 사회에서 뭔가 사업을 하면은 일도 하면 그러니까 그냥 삶 자체가 일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과 내 여가가 분리가 안 되니까 그냥 안정적인 직장에서 돈 벌고 나머지 시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거지 그게 리스크 테이크가 아니란 이유로 비판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 왜 혁신형 기업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자체가 경제 규모가 작아서 진짜 현정이가 말했던 것처럼 인터넷 시장이 갑자기 생기거나 스마트폰 시장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그렇게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공룡 기업이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단지 새로 생겨난 기업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혁신형 기업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게 난 그게 우선 어이가 없고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기업에서 뭐 100년, 200년 후에 미래 먹거리를 찾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거는 정말 안에서 탁상 공론이라고 느끼는 게 기업 자체가 분명히 무조건 다 KPI를 미래 먹거리를 다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보가 아니야. 응, 그게 진짜 바보가 아니고 그게 당장에 가시화가 되지 않는 것 뿐이지 기업이 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난 되게 웃기다고 생각해. 맞아. 그게 내가 딴 거 시장조사하다 알게 됐는데 일단은 혁신이 없다? 뭐 적다고는 느낄 수는 있겠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요즘 미세먼지 심해져가지고 안구건조증 환자가 엄청 늘어가지고 관련 치료제 개발 시장이 몇 배씩 계속 증가한대. 이런 것처럼 뭔가 이런 새로운 환경에 의해서 뭐 이전엔 없던 그런 시장에서의 니즈가 계속 생기고 그러는 건데 뭐 무슨 사실 어떤 개념으로 왜 혁신적인 기업이 없을까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요즘 젊은이들 헝그리 정신 없으니까 맞아. 제대로 일 안 한다 이렇게 맞아. 돌려 말하고 싶은 거라고 나는 느껴지거든. 그래. 그리고 공무원 이런 거 말하는 거는 당연히 어쩔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는 선택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혁신이 없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건 좀 꼰대 마인드라고 생각해. 맞아. 아 그런가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여기 중에 사내벤처 안 하는 대기업이 어딨냐고. 맞아, 다 해. 사내벤처로 밀어주고 하고. 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뭘. 왜냐면 대기업도 예를 들어서 대기업은 사람이 아무래도 많고 그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거는 맞지. 근데 보수적이라고 해서 혁신이 없는 건 절대 아니고 오히려 걔네는 자본이 많이 있으니까 맞아. 그럼 빨리빨리 실행하고 빨리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랑 많이 제휴를 맺던가 아니면 걔네한테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인력들을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뭐 해외 대학이랑 제휴를 맺던지 그렇게 해서 많이 미래 먹거리를 개발에 거기 이제 R&D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대기업은 요새 혁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대기업도 얼마나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뭐 조만간 사라지는 거고 네. 결국에는 그런 자본들로 이용해서 진짜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애들은 더 살아남겠지.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지. 나라에서 아무래도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망이 좀 작다 그래야 되나? 한번 실패했을 때 보통 그런 사람들한테는 실업급여를 좀 길게 준다거나 아니면 뭐 평소에 주던 기준보다 좀 더 높게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망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면 사람들이 도전하기 쉬울 수도 있긴 하겠는데 네.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하겠지. 그런 부분이 허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리고 좀 투자받기 힘든 것 같아. 다른 나라보다. 일반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사실상 투자받기가 조금 더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 근데 돈이 없으면 사실 당장 맞아, 직원들 뭘 하겠어. 월급을 줄 수가 없고 앱을 만들 수가 없는데 투자를 어쨌든 받아야 되는데 네. 투자가 원활하게 되질 않으니까 그렇게 시도했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근데 이런 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점점 안전지향적으로 가는 거고 그냥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뭐 요즘 제일 좋은 건 뭐 대기업 가거나 공기업 가거나 공무원 하거나 이것도 세 개가 그냥 다 안전지향적인 선택에 의한 결과잖아. 네. 그러니까 뭘 탓하겠어. 이렇게 교육받아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네. 뭐 그럼 교육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있지 않을까? 나도 이걸 느꼈던 게 나는 이제 내가 처음에 신입사원 연수를 딱 갔을 때 네. 같은 조에 글쎄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랑 서울대 경영학과가 있는 네. 거야. 난 근데 거기 그런데 나온 사람들은 진짜 막 큰 일을 하려고 네. 간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뭐 당연히 계열사는 달랐지만 네. 아무튼간에 그냥 평범한 사기업에 취직해가지고 월급쟁이로 사는 인생을 택한 거잖아. 네. 그 사람들은 사실 뭐라도 제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인데 네. 그래서 되게 의아했어. 왜 저 정도의 엘리트? 네. 엘리트라고 해야 되나? 고급 인력이 이런 그냥 취직 정도의 선택을 하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리 있는 말이 참. 그렇습니다. 기회비용이 너무 네. 크지. 왜냐면 대기업을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뭔가를 하느라 시기를 놓쳐서 대기업을 못 가게 될 수도 있다? 이러면 불안하니까 너도 나도 대기업을 못 가서 중소기업을 간다? 이러면 월급이 반토막이 나는데 임금 차이가 실제로 커. 그런가요? 그래? 절반은 절반이지 절반. 하더라도 일단 다 기업에서 좀 뭐 여러 인적 자본이나 이런 걸 키운 다음에 한 40 정도 돼서 하는 게 낫지 않나? 바로 20대 중후반때 뭔가 도입하기보다. 사회적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뭐 여러 가지 아이템도 없을 거고, 예. 뭐 그냥 막상 사업을 하고 싶어서 사업을 한다 이거보다는 뭐 좋은 아이템이 있거나 예. 뭐 누구랑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하는 게 경우가 많으니까 예. 진짜 뛰어난 아이템이 아닌 이상 보통 회사 다니면서 좀 아이템을 구상하고 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우리만 해도 되게 획일적인 교육을 받고 우리는 코딩 교육도 안 받고 예. 아주 옛날의 교육 방식으로 자라온 사람들인데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네.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좀 비슷할 수도 있긴 하겠으나 예. 뭐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은 나름 선진화된다는 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예.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누군가가 바라는 그 혁신성이 좀 더 늘어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너무 좀 획일화된 거 교육
전공 필수라는 자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뭔가- 중앙대에서 창의 융합 전공을 최초로 실시했죠. 아 그랬나요? 네. 그런가요? 연계 전공과 창의 경영과학 중앙대 참 좋아요. 모르겠어. 맞아, 경영과학 진짜 듣기 싫었어. 이런 걸 계속, 왜 네,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획일적인 이걸 무조건 들어라. 네. 이거 안 하면 졸업을 안 지킨다. 네. 그럼 이거만 하게 되고 다른 걸 키울 수 없잖아요. 뭐 다른 예를 코딩을 배우고 싶을 수도 있는데 어, 좀 그렇지 않나요? 좀 너무 그걸 안 하면 졸업이 안 되니까. 한자 왜 배우는 한자를 해야 졸업할 수 있죠. 그거 참 어려워. 맞아, 한자 때문에 몇 번을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럼요. 많이 쓰셨죠. 그거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와서도 문제가 네. 존재하는 거네요. 근데 학교에서 그래서 내가 찾아봤잖아 이번에. 근데 학교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 뿐이지 자기가 전공을 선택을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들어서 학점을 채워서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 병창이처럼. 뭐 근데 그게 그렇게 막 완전 서제스트 된 거 아니지. 되게 아니잖아. 그치, 그치. 내가 막 엄청 맞아. 찾아보고 맞아. 이래야 그치. 되는 거잖아. 우리가 한 3, 4학년 될 때부터 조금 했던 거니까. 그거는 이미 뭐 우린 늦었다고 할 수 있어. 링크 사업단 뭐 이런 건가? 아, 그치. 2층에 있는 거 맞아, 맞아. 있잖아. 그거 산학협력도. 근데 아, 나는 그냥 경영학과 말고 사실 다른 거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 나도. 그냥 맞아. 그리고 고등학교 때 뭔가 대학 그 전공 대학 선택하는 문과는 거에 경영학과. 대한 맞아. 교육이 진짜 부족한 맞아. 것 같아. 문과는 경영학과, 그렇죠. 뭐 경제학과. 네. 이과가 그거밖에 그나마 없어. 조금 네, 맞아, 더 맞아. 열려 있는 것 같긴 하다. 근데 문과는 진짜 뭐 상경대 아니면은 뭐 쳐주지도 않는데. 인문대. 근데 인문대 가면은 뭐 취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맞아. 우리 학교도 뭐 있는데 막 통폐합하고 난리 났잖아. 응. 뭐 아시아 문화 뭐 이런 그래, 거. 그러면 저런 걸 양성할 생각을 해야지. 경영학과만 막 무슨 수백 맞아. 명 막 받아가지고 한 무슨 분열하는 전공 한 전공 뭐야. 수업에 120명이 말이 되냐고. 얼마 지금 이 수업 200명이지 200명이지 그 이상한 강의실수 듣지 큰 거. 200명이 네, 말이 되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200명의 쌤이야. 얼굴들을 교수님이 다 아시겠냐고. 200명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뭔가 지도해주고 이러지. 한 반을 무슨 200명 때려 넣어가지고 그렇죠. 무슨 거기서 무슨 수업이야 무슨 강의를 그냥 강의지. 그게 뭐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렇죠. 그러면 뭐 인터넷 강의랑 뭐가 달라? 맞아. 진짜 인강이랑 뭐 다를 게 없겠다. 나는 그 비싼 등록금을 받아놓고서 내가 교환학생 갔을 때는 한 반에 뭐 10명, 진짜 많아봤자 20명 뭐 이런데. 아 그런 말. 근데 뭐 200명이 말이 되냐고. 등록금 그거 비싸게 왜 받아 그러면. 내 이름은 이항민이라고 해. 이거 언제 공개되는 거지? 교육부터 잘못됐다고. 이거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지? 그럼 이 모든 거의 시발점은 상황이 아니라 교육의 문제인가요? 근데 그건 아닌 그것도 아닌 게 교육이 상황이지. 굳이 비교 대상을 그 박정희 때로 들어서 말인데 그때는 솔직히 정말 어려웠잖아. 네.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적당한 그 지식을 갖추게끔 온 국민을 만드는데 이제 목표가 네. 있었다 보니까 네. 이런 식의 교육이 잘 먹혀 들었겠지. 네. 이렇게 주입식으로. 네. 근데 이제는 좀 지적 수준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에 맞게 변화가 있었어야 됐는데 전혀 솔직히 이루어지지 않다. 우리 그 90년대생들은 그거 타이밍이 조금 과도기지. 어긋났던 것 네. 같아. 딱 바뀌었어야 됐는데 음. 안 바뀌고 우리가 그대로 잘하고 나니까 잘하고 바뀌기 나니까 시작한 거지. 뭔가 어, 우리는 위에 볼 때는 꼰대 같고 밑에 볼 때는 좀 뭐 부럽기도 하면서 약간 정신 나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지.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혁신성이 근데 없다고 하는. 박정희 때가 혁신이 있는 세대였나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정부 주도에 대기업만 육성한 거 아니에요? 대기업 맞아. 네. 대기업.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기업이 아직도 센 거고. 정권 맞아. 정경 유착. 맞아. 그 자체를 혁신으로 그러니까. 보는 것 같은데 그 경제가 그건 산업화였지. 컸으니까. 맞아. 산업화. 그러니까 그 아까 현정 그 언니가 처음 말한 것처럼 그냥 뭐랄까 그냥 기회가 딱 너무 좋았을 뿐이지 지금은 기회가 없나요? 기회를 찾기가 좀 어려워졌지. 지금 타다도 불법됐잖아. 맞아. 뭐가 하면 다뭐 맞아. 뭐 노조하고 어, 뭐 맞아. 반대하고 뭐 카카오 법 걸고. 택시도 아니 그러면은 택시 이용한 사람 입장에서는 택시든 카카오 택시든 나는 그냥 타다든 네. 나는 돈을 좀 더 지불하고더라도 네. 정말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네. 그럼 그게 누구든 나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 네. 난 그걸 비용을 지불하니까. 근데 정작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들은 다 안 하고 그런 본인들의 권리만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 카카오 택시도 불법인가요? 카카오 택시 카풀이 아, 카풀이. 아니야. 아. 그리고 뭔가 이게 기업들이 혁신을 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타다 같은 게 나와도 막 이런저런 주변 단체 뭐 이런 거에서 다 반대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그 비용이라 해야 되나? 네. 이건 다 소비자가 지게 되는 뭐 음. 그런 결론이 나가지고 점점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뭐 이런 게 나타나기 어려운 것 같아. 뭐만 내려고 하면은 어떤 다 이익 집단에서 불법이네. 계속 불법이다 어쩐다 이러니까 기업들도 그럼 이제 뭐 못하겠네요. 막 뭐만 하면은 막 이러니까. 근데 그래서 대기업에서 사업을 하면 좀 더 유리한 거지. 음. 좀 힘이 좀 있고 뭐 어떻게 로비나 파워가 뭐든 뭘 할 수 있으니까. 어, 근데 뭐 일일이 개인이 하기 네.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뜻이 있는 사람들도 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쪽 부서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런 타이틀이 실제로 엄청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 왜냐 뭐 삼성전자 출신의 뭐 개발자, 네. 맞아, 맞아. 뭐 그래야 카카오 투자를 출신의 뭐 받잖아. 기획자,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네. 좀 더 투자 아까 받기도. 내가 말한 네. 투자 받는데 유리하니까. 근데 정말 생판 대학생들이 어, 4학년 때 딱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도 돈을 못 받으면은 그 서비스는 그러면 시장에 나오지를 못하는 건데. 근데 일단 좋은 직장 타이틀을 얻어야 벤처 투자 받기도 원활하고 이런 현상들은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대학생들이 모여갖고 스타트업 이런 거 잘 하지 않나요? 미국도 근데 타이틀이 중요한 거는 사실이긴 한데 네, 우리나라보다는 더 거기는 좀 더 그래도 스타트업이 많은 게 걔네는 너무 단기적인 성과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은 투자를 그래도 조금 하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아이디어를 내면은 너 이거 내년에 그러면 뭐 수익 낼 수 있어? 일단 수익을 네. 내는 것부터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서비스가 출시되고 초반에 수익을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몇 년은 걸리니까. 몇 년은 걸리고 오히려 뭐 지금 뭐 카카오나 이런 애들도 수익성보다 그 크기를 스케일을 높이는데 포커싱을 하지. 카카오가요? 처음엔 돈 안 받았잖아. 아니 광고도 안 했잖아. 어. 아 진짜. 사람들이 쓰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 맞아. 지금은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 뭐 그냥 내 실험을 하고 키우면서 있지.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재무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그런 투자도 좀 활발해져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솔직히 4학년 때 못 모르고 이렇게 사업도 해보지. 근데 이제 본인 돈으로 어쨌든 처음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대기업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까 원찬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3, 40대 이후에 돈을 네. 좀 모아서 그거를 이제 사업을 하는 거지. 네. 그전에는 뭐 땡전 한 푼 없는데 아이디어만 있다고 사업을 할 수 없잖아. 아니면 뭐 학교에서 좀 지원을 해주던가. 그렇지. 학교에서 참고로 지원을 많이 하려고 그런 정책을 마련했고요. 학교 측 입장이세요? 학교측에서 나오셨으니까. 이제 산학협력 같은 걸로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과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렇구나. 한 2017, 18부터 많이 시작했고요. 졸업하는 당장 이제 저희가 2020 18년 졸업생인데 2022년 정도에는 이제 흑석동에 캠퍼스 타운을 차려서 아, 진짜? 여러 공간에 네? 정말 회화처럼 그건 아니고 내가 창업 캠퍼스 타운을 여는 거지. 아, 그러니까 흑석의 여러 공간들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창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러네. 학교를 다시 돌아가요. 졸업생도 되나요? 그거는 모르겠네요. 그것도 준비해봐요. 그럼 흑석 시장도 없어지나요? 재개발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졸업생도 됐으면 졸업생이요? 네, 졸업생도 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몇 분 했나요? 24분입니다. 6분 하고 쉴까요? 네, 6분하고 한 번 쉬고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네 분에서 말씀하시는 동안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았고요.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이런 문화, 이런 심리적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
이런 문화, 이런 상황 바꿀 수 있는 건 정부밖에 없나요? 그럼? 이거를 누가 뭐 나와서 뭐 이런 문화를 바꿀 수가 있나요? 나는 정부, 정부도 뭐 당연히 정책을 바꾸고 이렇게 법적인 제도를 서포트를 바꿔줘야 해야겠지만. 하긴 하지만 네. 그냥 우리가 있는 학교나 아니면 우리가 있는 회사 이런 데서부터 네. 바꿔 나가야 맞아.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바뀌지. 그냥 여기 테두리만 하나만 바꾼다고 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가 그냥 좋은 정책을 내놔도 기업들은 알아서 그게 나는 좋은 정책을 내놓느냐 하면 잘 모르겠는 게 시장에 적합한 정책을 내놔야지 뭔가 굉장히 한쪽 소리만 듣고 정책을 내놓고 뭐 시장이 또 반발하고 그리고 그러면 그 정책이 과연 도움이 되냐 하면은 또 그거는 하나의 그냥 작은 울타리만 될 뿐인 것 같아. 실익이 없네요. 그치. 그냥 허울만 좋은. 그냥 뭔가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트렌드가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뭐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 정책이 쓰이는 시장이랑 네. 그런 영향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어야지 그냥 방에서 만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또 그러기에도 개별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거나 바꾸려는 그런 유의 자체가 지금 없지 않나요? 소카 대표 구속됐잖아. 타다가 구속된 거 아니야? 타다가 구속됐어. 한 명 불구속, 한 명 구속. 왜? 본인이 나가서 그렇게 시장을 바꿔보려 했으나 결과는 감옥 갔잖아. 왜 그런 것 같죠? 잘못 좀 말이 안 됐지. 불법이라고 불법이라고. 판단을 한 거야. 그 서비스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이걸 돕는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해. 법은 이런 혁신을 최소한 막지는 않는 네. 장애가 되지 네. 않도록 도와주는 네. 그런 정도의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뭐 회사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좀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거는 다 그 조직원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요구를 이제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뭐랄까 제도들은 결국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정부가 뭐 주도해주면 정말 베스트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잖아. 그렇죠. 근데 52시간 이런 거는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그래도 조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맞아, 것 맞아. 중에 하나가 52시간이야. 52시간은 나는 처음에 뭔가 했더니 내가 일주일에 난 정말 야근을 많이 안 하니까 일주일에 내가 아예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데 난 주 40시간 일하는데 52시간을 최소 그거 맥시멈으로 잡아놓으니까 진짜 최악이더라. 더 적어줘야지. 어떻게 52시간 52시간 최소야. 아니 이게 최대치잖아. 최대 근무 시간이 주 50시간. 근데 내가 이미 지금 40시간 하면서도 그지 같은데 근데 나는 저 52시간이 난 야근을 하고 야근을 올리면 난 주 35시간인데 야근이 52시간까지밖에 안 올라가. 그래서 야근 수당이 52시간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법적으로. 왜냐면 그렇게 52시간 이상 하면은 위반돼서. 그래서 뭐 정부든 기업이든 52시간만 일하세요라고 하지만 이 산더미가 돼. 그러면은 야근 수당 못 받은 채로 추가 근무를 하는 거야. 아무리 70시간을 일해도 52시간을 올리죠. 그런 게 바로 실제로 회사를 일을 하지 않고 만들어진 정책의 폐해가 그런 부분인 거지. 물론 취지는 되게 좋지만 네. 그런 예를 들어서 저게 적용이 안 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게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나 같은 경우에는 52시간까지만 그 추가 근무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돼. 노트북과 네. 회사 컴퓨터 꺼지나? 컴퓨터 꺼지는 건 내가 그 시스템상으로 등록이 안 되지. 더 일하는 거. 재로그인 하면 돼. 그리고 PC 오프제도 뭐 어떻게 말해서 다시 로그인하면은 그냥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사실상 무용지물이야. 좀 충격이긴 하네요. 주 52시간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거의 최악인데요. 좋아? 내가 봤을 때 좋은 정책이야. 좋은 나도 좋은 좋은 정책인데 정책인데 이게 뭔가
그게 아직- 통하지 않는데 스타트업이 어떻게 52시간 맞아. 지켜 일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 너무 법적인 처벌이 강하니까는 문제가 나는 되는 건데 사실상 52시간은 그냥 대기업한테만 좀 어느 정도 먹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해. 각자 다니시는 데에서는 좀 괜찮나요? 주 52시간. 저는 원래 저희 회사는 원래 52시간을 안 해서 원래 저 정도 야근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 했을 때는 그래도 괜히 약간 뭐랄까 경각심이라도 네. 생겼는지 52시간 뭐 꼭 지켜야 됩니다. 어서 좋아하면서 얘기하긴 했는데 그 뒤로는 글쎄 만약에 내가 진짜 미친 듯이 바빠져가지고 52시간 동안 더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괜히 더 그 추가 근무 못 올리는 일은 생길 수 있겠지?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잖아. 난 그래서 나눠서 올리는 거. 나눠서 올리면 뭐가 달라져요? 줄을 나누는 거. 줄 나눠. 아, 김영 씨는 주 52시간을 지키시나요? 못 지키는 것 같은데. 요 근래 주 80시간 근무를 했어요. 저는 휴가로 받아도 상관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얼굴이 좀 많이 처쳐 보여서. 근무 초과한 시간만큼 휴가 너무 좋다. 돈을 안 주려고 돈을 하는 안 거지. 주고 휴가를 야근 수당 안 주고 주는 그래. 거지. 휴가를 못 써. 그럼 다시 돈을 주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건 얘는 의무, 그러니까 그거는 나라에서 주는 연차만 돈으로 그 주는 거. 회사가 보상휴가는 맞아. 나중에 써라. 계속 그냥 보상액은 돈으로 안 기쁘게 줘. 거야. 우리도 대리휴가는 그 대체휴가인가 대휴가인가 아무튼 그거는 몇 개가 남아 있어도 소진 안 하면 그냥 빠이야. 못 쓰면 끝이야. 못 써. 어차피 못 써. 맞아. 30분 지났나요? 예, 예. 잠깐 쉬고. 잠깐, 예. 예. 저는 사랑해. 시험 깨셨어요?